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때로는 아주 깊고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세상의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중국의 깊은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의 입에서 시작된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거대한 대륙의 운명과 동쪽 끝 작은 반도의 미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풍경을 미리 엿보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스촨성의 외딴 마을 로어산에 사는 류찬성이라는 이름의 86세 노인입니다.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그 첩첩산 중에서 그는 평생 기운의 흐름을 읽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꿰뚫어보는 현자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한 젊은 기자가 민속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았다가 노인의 비범함을 전해 듣고 인터뷰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는 큰 기대 없이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의 기자 인생을, 나아가 중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대나무 조각들을 정리하듯 수십 년간 관찰해온 세상의 기운에 대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보아온 모든 기운의 정리이자 나의 마지막 기록이 될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해를 기다려왔네. 바로 2025년이야. 그 해는 모든 기운이 정점에 다다르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때이지. 기자는 이때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서사시를 읽듯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거대한 변화는 바로 중국의 분열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이 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틀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새로운 시대를 노래할 것이다. 오래도록 억눌렸던 것들이 풀리는 듯한 기쁨에 잠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여기서 깊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허나 그것은 진정한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혼란의 전조일 뿐이다. 강력한 통제로 겨우 유지되던 질서가 풀리는 순간 그 아래 감춰져 있던 균열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류찬성이 본 중국의 분열 과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도 체제 아래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도시마다 규칙이 엇갈리고 지역마다 생각이 달라지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내리는 명령은 힘을 잃고 각 지역은 저마다의 생존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통제라는 강한 줄로 나무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의 봄이 오면 그 줄이 끊어진다. 스스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나무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은 2026년부터 우리는 이제 따로 간다. 더 이상 중앙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중국 전역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이 거대한 땅은 최소 셋, 많게는 5개의 조각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부 해안은 바다로 나아가려 하고 서부 내륙은 독자적인 질서를 세우려 하며 북쪽은 국경 방어를, 남쪽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아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통일된 제국이었던 땅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나라로 분리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절망에 빠진 수억의 사람들은 지도를 펼쳐들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 마지막 희망이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류찬성 노인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합니다. 지도 위로만 보면 동쪽은 바다로 막혀 있지만 기운은 이상하게도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나는 보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동쪽이라는 것은 혹시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 반도의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질서와 도움이라는 기운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었다. 노인이 본 인구 이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으로 시작된 행렬은 수십만, 수백만으로 불어나 배를 타고 때로는 험한 산길을 넘어 한반도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하는 곳은 부유한 남쪽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먼저 닿을 수 있는 북쪽, 즉 북한 땅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북한의 문이 감당할 수 없는 인구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막으려 애쓰지만 결국 인도주의적 위기 앞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밀려든 수많은 인구로 인해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유료, 식량은 순식간에 한계에 도달합니다. 사회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순간 북쪽은 살아남기 위해 단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남쪽을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예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구호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다.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인도적 위기 앞에서 남쪽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북쪽이 잡는 순간 이 반도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묵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통합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노인의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한반도 전체가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았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북쪽의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오랫동안 잊혔던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질서와 희망의 확장이었다. 류찬성 노인의 마지막 예언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 책임이 따르며 책임을 다하는 곳을 세상은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뛰어난 기술이나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다. 거대한 혼돈의 시대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질서를 지켜냈으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질서와 안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나라가 될 것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류찬성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25년 기운은 동쪽으로 흐르고 문은 거기서 열린다. 그 문으로 누가 먼저 들어서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예언의 해인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산골의 한 노인이 내다본 이 거대한 서사가 과연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절망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인가. 선택은, 그리고 미래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때로는 아주 깊고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세상의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중국의 깊은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의 입에서 시작된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거대한 대륙의 운명과 동쪽 끝 작은 반도의 미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풍경을 미리 엿보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스촨성의 외딴 마을 로어산에 사는 류찬성이라는 이름의 86세 노인입니다.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그 첩첩산 중에서 그는 평생 기운의 흐름을 읽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꿰뚫어보는 현자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한 젊은 기자가 민속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았다가 노인의 비범함을 전해 듣고 인터뷰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는 큰 기대 없이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의 기자 인생을, 나아가 중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대나무 조각들을 정리하듯 수십 년간 관찰해온 세상의 기운에 대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보아온 모든 기운의 정리이자 나의 마지막 기록이 될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해를 기다려왔네. 바로 2025년이야. 그 해는 모든 기운이 정점에 다다르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때이지. 기자는 이때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서사시를 읽듯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거대한 변화는 바로 중국의 분열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이 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틀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새로운 시대를 노래할 것이다. 오래도록 억눌렸던 것들이 풀리는 듯한 기쁨에 잠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여기서 깊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허나 그것은 진정한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혼란의 전조일 뿐이다. 강력한 통제로 겨우 유지되던 질서가 풀리는 순간 그 아래 감춰져 있던 균열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류찬성이 본 중국의 분열 과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도 체제 아래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도시마다 규칙이 엇갈리고 지역마다 생각이 달라지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내리는 명령은 힘을 잃고 각 지역은 저마다의 생존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통제라는 강한 줄로 나무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의 봄이 오면 그 줄이 끊어진다. 스스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나무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은 2026년부터 우리는 이제 따로 간다. 더 이상 중앙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중국 전역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이 거대한 땅은 최소 셋, 많게는 5개의 조각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부 해안은 바다로 나아가려 하고 서부 내륙은 독자적인 질서를 세우려 하며 북쪽은 국경 방어를,
남쪽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아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통일된 제국이었던 땅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나라로 분리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절망에 빠진 수억의 사람들은 지도를 펼쳐들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 마지막 희망이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류찬성 노인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합니다. 지도 위로만 보면 동쪽은 바다로 막혀 있지만 기운은 이상하게도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나는 보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동쪽이라는 것은 혹시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 반도의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질서와 도움이라는 기운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었다. 노인이 본 인구 이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으로 시작된 행렬은 수십만, 수백만으로 불어나 배를 타고 때로는 험한 산길을 넘어 한반도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하는 곳은 부유한 남쪽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먼저 닿을 수 있는 북쪽, 즉 북한 땅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북한의 문이 감당할 수 없는 인구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막으려 애쓰지만 결국 인도주의적 위기 앞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밀려든 수많은 인구로 인해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유료, 식량은 순식간에 한계에 도달합니다. 사회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순간 북쪽은 살아남기 위해 단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남쪽을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예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구호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다.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인도적 위기 앞에서 남쪽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북쪽이 잡는 순간 이 반도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묵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통합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노인의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한반도 전체가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았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북쪽의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오랫동안 잊혔던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질서와 희망의 확장이었다. 류찬성 노인의 마지막 예언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 책임이 따르며 책임을 다하는 곳을 세상은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뛰어난 기술이나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다. 거대한 혼돈의 시대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질서를 지켜냈으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질서와 안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나라가 될 것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류찬성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25년 기운은 동쪽으로 흐르고 문은 거기서 열린다. 그 문으로 누가 먼저 들어서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예언의 해인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산골의 한 노인이 내다본 이 거대한 서사가 과연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절망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인가. 선택은, 그리고 미래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때로는 아주 깊고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세상의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중국의 깊은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의 입에서 시작된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거대한 대륙의 운명과 동쪽 끝 작은 반도의 미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풍경을 미리 엿보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쓰촨성의 외딴 마을 로어산에 사는 류찬성이라는 이름의 86세 노인입니다.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그 첩첩산 중에서 그는 평생 기운의 흐름을 읽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꿰뚫어보는 현자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한 젊은 기자가 민속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았다가 노인의 비범함을 전해 듣고 인터뷰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는 큰 기대 없이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의 기자 인생을, 나아가 중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대나무 조각들을 정리하듯 수십 년간 관찰해온 세상의 기운에 대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보아온 모든 기운의 정리이자 나의 마지막 기록이 될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해를 기다려왔네. 바로 2025년이야. 그 해는 모든 기운이 정점에 다다르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때이지. 기자는 이때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서사시를 읽듯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거대한 변화는 바로 중국의 분열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이 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틀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새로운 시대를 노래할 것이다. 오래도록 억눌렸던 것들이 풀리는 듯한 기쁨에 잠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여기서 깊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허나 그것은 진정한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혼란의 전조일 뿐이다. 강력한 통제로 겨우 유지되던 질서가 풀리는 순간 그 아래 감춰져 있던 균열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류찬성이 본 중국의 분열 과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도 체제 아래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도시마다 규칙이 엇갈리고 지역마다 생각이 달라지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내리는 명령은 힘을 잃고 각 지역은 저마다의 생존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통제라는 강한 줄로 나무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의 봄이 오면 그 줄이 끊어진다. 스스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나무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은 2026년부터 우리는 이제 따로 간다. 더 이상 중앙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중국 전역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이 거대한 땅은 최소 셋, 많게는 5개의 조각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부 해안은 바다로 나아가려 하고 서부 내륙은 독자적인 질서를 세우려 하며 북쪽은 국경 방어를, 남쪽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아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통일된 제국이었던 땅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나라로 분리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절망에 빠진 수억의 사람들은 지도를 펼쳐들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 마지막 희망이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류찬성 노인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합니다. 지도 위로만 보면 동쪽은 바다로 막혀 있지만 기운은 이상하게도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나는 보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동쪽이라는 것은 혹시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 반도의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질서와 도움이라는 기운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었다. 노인이 본 인구 이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으로 시작된 행렬은 수십만, 수백만으로 불어나 배를 타고 때로는 험한 산길을 넘어 한반도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하는 곳은 부유한 남쪽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먼저 닿을 수 있는 북쪽, 즉 북한 땅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북한의 문이 감당할 수 없는 인구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막으려 애쓰지만 결국 인도주의적 위기 앞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밀려든 수많은 인구로 인해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유료, 식량은 순식간에 한계에 도달합니다. 사회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순간 북쪽은 살아남기 위해 단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남쪽을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예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구호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다.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인도적 위기 앞에서 남쪽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북쪽이 잡는 순간 이 반도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묵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통합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노인의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한반도 전체가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았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북쪽의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오랫동안 잊혔던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질서와 희망의 확장이었다. 류찬성 노인의 마지막 예언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 책임이 따르며 책임을 다하는 곳을 세상은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뛰어난 기술이나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다. 거대한 혼돈의 시대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질서를 지켜냈으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질서와 안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나라가 될 것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류찬성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25년 기운은 동쪽으로 흐르고 문은 거기서 열린다. 그 문으로 누가 먼저 들어서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예언의 해인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산골의 한 노인이 내다본 이 거대한 서사가 과연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절망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인가. 선택은, 그리고 미래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때로는 아주 깊고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세상의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중국의 깊은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의 입에서 시작된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거대한 대륙의 운명과 동쪽 끝 작은 반도의 미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풍경을 미리 엿보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쓰촨성의 외딴 마을 로어산에 사는 류찬성이라는 이름의 86세 노인입니다.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그 첩첩산 중에서 그는 평생 기운의 흐름을 읽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꿰뚫어보는 현자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한 젊은 기자가 민속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았다가 노인의 비범함을 전해 듣고 인터뷰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는 큰 기대 없이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의 기자 인생을, 나아가 중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대나무 조각들을 정리하듯 수십 년간 관찰해온 세상의 기운에 대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보아온 모든 기운의 정리이자 나의 마지막 기록이 될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해를 기다려왔네. 바로 2025년이야. 그 해는 모든 기운이 정점에 다다르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때이지. 기자는 이때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서사시를 읽듯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거대한 변화는 바로 중국의 분열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이 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틀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새로운 시대를 노래할 것이다. 오래도록 억눌렸던 것들이 풀리는 듯한 기쁨에 잠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여기서 깊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허나 그것은 진정한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혼란의 전조일 뿐이다. 강력한 통제로 겨우 유지되던 질서가 풀리는 순간 그 아래 감춰져 있던 균열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류찬성이 본 중국의 분열 과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도 체제 아래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도시마다 규칙이 엇갈리고 지역마다 생각이 달라지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내리는 명령은 힘을 잃고 각 지역은 저마다의 생존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통제라는 강한 줄로 나무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의 봄이 오면 그 줄이 끊어진다.
스스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나무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은 2026년부터 우리는 이제 따로 간다. 더 이상 중앙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중국 전역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이 거대한 땅은 최소 셋, 많게는 5개의 조각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부 해안은 바다로 나아가려 하고 서부 내륙은 독자적인 질서를 세우려 하며 북쪽은 국경 방어를, 남쪽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아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통일된 제국이었던 땅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나라로 분리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절망에 빠진 수억의 사람들은 지도를 펼쳐들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 마지막 희망이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류찬성 노인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합니다. 지도 위로만 보면 동쪽은 바다로 막혀 있지만 기운은 이상하게도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나는 보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동쪽이라는 것은 혹시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 반도의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질서와 도움이라는 기운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었다. 노인이 본 인구 이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으로 시작된 행렬은 수십만, 수백만으로 불어나 배를 타고 때로는 험한 산길을 넘어 한반도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하는 곳은 부유한 남쪽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먼저 닿을 수 있는 북쪽, 즉 북한 땅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북한의 문이 감당할 수 없는 인구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막으려 애쓰지만 결국 인도주의적 위기 앞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밀려든 수많은 인구로 인해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유료, 식량은 순식간에 한계에 도달합니다. 사회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순간 북쪽은 살아남기 위해 단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남쪽을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예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구호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다.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인도적 위기 앞에서 남쪽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북쪽이 잡는 순간 이 반도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묵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통합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노인의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한반도 전체가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았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북쪽의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오랫동안 잊혔던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질서와 희망의 확장이었다. 류찬성 노인의 마지막 예언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 책임이 따르며 책임을 다하는 곳을 세상은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뛰어난 기술이나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다. 거대한 혼돈의 시대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질서를 지켜냈으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질서와 안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나라가 될 것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류찬성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25년 기운은 동쪽으로 흐르고 문은 거기서 열린다. 그 문으로 누가 먼저 들어서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예언의 해인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산골의 한 노인이 내다본 이 거대한 서사가 과연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절망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인가. 선택은, 그리고 미래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때로는 아주 깊고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세상의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중국의 깊은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의 입에서 시작된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거대한 대륙의 운명과 동쪽 끝 작은 반도의 미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풍경을 미리 엿보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쓰촨성의 외딴 마을 로어산에 사는 류찬성이라는 이름의 86세 노인입니다.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그 첩첩산 중에서 그는 평생 기운의 흐름을 읽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꿰뚫어보는 현자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한 젊은 기자가 민속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았다가 노인의 비범함을 전해 듣고 인터뷰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는 큰 기대 없이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의 기자 인생을, 나아가 중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대나무 조각들을 정리하듯 수십 년간 관찰해온 세상의 기운에 대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보아온 모든 기운의 정리이자 나의 마지막 기록이 될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해를 기다려왔네. 바로 2025년이야. 그 해는 모든 기운이 정점에 다다르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때이지. 기자는 이때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서사시를 읽듯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거대한 변화는 바로 중국의 분열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이 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틀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새로운 시대를 노래할 것이다. 오래도록 억눌렸던 것들이 풀리는 듯한 기쁨에 잠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여기서 깊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허나 그것은 진정한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혼란의 전조일 뿐이다. 강력한 통제로 겨우 유지되던 질서가 풀리는 순간 그 아래 감춰져 있던 균열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류찬성이 본 중국의 분열 과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도 체제 아래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도시마다 규칙이 엇갈리고 지역마다 생각이 달라지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내리는 명령은 힘을 잃고
각 지역은 저마다의 생존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통제라는 강한 줄로 나무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의 봄이 오면 그 줄이 끊어진다. 스스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나무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은 2026년부터 우리는 이제 따로 간다. 더 이상 중앙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중국 전역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이 거대한 땅은 최소 셋, 많게는 5개의 조각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부 해안은 바다로 나아가려 하고 서부 내륙은 독자적인 질서를 세우려 하며 북쪽은 국경 방어를, 남쪽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아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통일된 제국이었던 땅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나라로 분리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절망에 빠진 수억의 사람들은 지도를 펼쳐들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 마지막 희망이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류찬성 노인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합니다. 지도 위로만 보면 동쪽은 바다로 막혀 있지만 기운은 이상하게도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나는 보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동쪽이라는 것은 혹시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 반도의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질서와 도움이라는 기운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었다. 노인이 본 인구 이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으로 시작된 행렬은 수십만, 수백만으로 불어나 배를 타고 때로는 험한 산길을 넘어 한반도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하는 곳은 부유한 남쪽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먼저 닿을 수 있는 북쪽, 즉 북한 땅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북한의 문이 감당할 수 없는 인구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막으려 애쓰지만 결국 인도주의적 위기 앞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밀려든 수많은 인구로 인해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유료, 식량은 순식간에 한계에 도달합니다. 사회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순간 북쪽은 살아남기 위해 단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남쪽을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예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구호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다.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인도적 위기 앞에서 남쪽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북쪽이 잡는 순간 이 반도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묵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통합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노인의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한반도 전체가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았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북쪽의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오랫동안 잊혔던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질서와 희망의 확장이었다. 류찬성 노인의 마지막 예언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 책임이 따르며 책임을 다하는 곳을 세상은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뛰어난 기술이나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다. 거대한 혼돈의 시대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질서를 지켜냈으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질서와 안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나라가 될 것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류찬성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25년 기운은 동쪽으로 흐르고 문은 거기서 열린다. 그 문으로 누가 먼저 들어서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예언의 해인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산골의 한 노인이 내다본 이 거대한 서사가 과연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절망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인가. 선택은, 그리고 미래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때로는 아주 깊고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세상의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중국의 깊은 산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의 입에서 시작된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거대한 대륙의 운명과 동쪽 끝 작은 반도의 미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풍경을 미리 엿보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스촨성의 외딴 마을 로어산에 사는 류찬성이라는 이름의 86세 노인입니다.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그 첩첩산 중에서 그는 평생 기운의 흐름을 읽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꿰뚫어보는 현자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한 젊은 기자가 민속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았다가 노인의 비범함을 전해 듣고 인터뷰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는 큰 기대 없이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의 기자 인생을, 나아가 중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대나무 조각들을 정리하듯 수십 년간 관찰해온 세상의 기운에 대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보아온 모든 기운의 정리이자 나의 마지막 기록이 될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해를 기다려왔네. 바로 2025년이야. 그 해는 모든 기운이 정점에 다다르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때이지. 기자는 이때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서사시를 읽듯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거대한 변화는 바로 중국의 분열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이 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틀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새로운 시대를 노래할 것이다. 오래도록 억눌렸던 것들이 풀리는 듯한 기쁨에 잠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여기서 깊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허나 그것은 진정한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혼란의 전조일 뿐이다. 강력한 통제로 겨우 유지되던 질서가 풀리는 순간 그 아래 감춰져 있던 균열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류찬성이 본 중국의 분열 과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도 체제 아래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도시마다 규칙이 엇갈리고 지역마다 생각이 달라지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내리는 명령은 힘을 잃고 각 지역은 저마다의 생존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통제라는 강한 줄로 나무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의 봄이 오면 그 줄이 끊어진다. 스스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나무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은 2026년부터 우리는 이제 따로 간다. 더 이상 중앙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중국 전역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이 거대한 땅은 최소 셋, 많게는 5개의 조각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부 해안은 바다로 나아가려 하고 서부 내륙은 독자적인 질서를 세우려 하며 북쪽은 국경 방어를, 남쪽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아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통일된 제국이었던 땅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나라로 분리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절망에 빠진 수억의 사람들은 지도를 펼쳐들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 마지막 희망이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류찬성 노인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합니다. 지도 위로만 보면 동쪽은 바다로 막혀 있지만 기운은 이상하게도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나는 보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동쪽이라는 것은 혹시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 반도의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질서와 도움이라는 기운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었다. 노인이 본 인구 이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으로 시작된 행렬은 수십만, 수백만으로 불어나 배를 타고 때로는 험한 산길을 넘어 한반도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하는 곳은 부유한 남쪽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먼저 닿을 수 있는 북쪽, 즉 북한 땅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북한의 문이 감당할 수 없는 인구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막으려 애쓰지만 결국 인도주의적 위기 앞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밀려든 수많은 인구로 인해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유료, 식량은 순식간에 한계에 도달합니다. 사회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순간 북쪽은 살아남기 위해 단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남쪽을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류찬성 노인은 예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통일이라는 두 글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구호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다.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인도적 위기 앞에서 남쪽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북쪽이 잡는 순간 이 반도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묵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통합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노인의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한반도 전체가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았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북쪽의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오랫동안 잊혔던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질서와 희망의 확장이었다.
류찬성 노인의 마지막 예언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 책임이 따르며 책임을 다하는 곳을 세상은